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메일 서식 문제네요. 보니까 L. Brinkley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고 글을 쓴 사람은 제목이 Purchase Issue, 구매 관련 이슈가 발생했나 봅니다. 그리고는 L한테 말합니다. You've received a statement you sent. 우리가 받은 건 네가 보냈던 서식, 거기에 reference, 참조하라고 쓴 게 purchase, 어떤 구매 관련. 구매, for the prior 30-day period,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매를 했고 구매 관련 내역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건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 purchase가 나오는데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 구매 부서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물건들을 필요할 때마다 산단 말이에요. 다 사고 나서는 그 관련 내역서를 구매 부서에게 보내주고 나서는 정산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purchase 관련해 가지고 그 내역서를 담당하는 어떤 구매 부서라든지 경리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accounting 팀, 회계팀이 thorough review of them, 그 서식을 유심히 보니까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we have found them similar, 비슷해 to ones we have received in the past, 과거에 받았던 거랑 비슷해, 큰 문제가 없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칸 나오고 one item seems to be missing, 한 개가 빠뜨렸네, 이런 게 나와 있거든. 즉 대부분,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문제가 없죠. 그중 한 개는 문제가 있지. 그러면은 사실 앞에 거는 추임새고요. 그냥 한번 날씨 좋네 이런 내용이고, 드디어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Part 6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1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B번이었고, 1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as a result 같은 경우는 그 결과로 라는 인과관계를 표현해 주는데요. 이렇게 그 결과로라는 의미의 부사도 굉장히 빈도가 높고요. however는 그러나 라는 의미. however, part 5에서는 뒤에 형용사 부사를 달고 나오는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의 접속사. 그래서 part 6에서는 빈칸 뒤에 쉼표가 나올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그런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죠. 정답은 B번 같습니다. even은 심지어, for example는 예를 들어라는 표현인데, 어쨌거나 앞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뒤에서는 보니까 문제가 많네,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1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discount, 이게 무슨 문제였지? 133번? 요거는 어떤 할인이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our discount for volume order, 대량 주문에 대해서 discount, 할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할인이 is not recorded in a separate form. 별도의 서식에 원래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봐. 그죠? 네. 어쨌거나 어떤 디스카운트냐, 그런 문제였고요. 단수의 명사가 나왔네요. 참고로 this 같은 경우는 뒤에 단수 형태의 명사를 쓸 수 있지만 all 같은 경우는 복수형의 가사명사 혹은 단수형의 불가사명사, those와 few는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가 필요하죠. 디스카운트라는 할인금, 할인액, 이렇게 동관련 표현들은 다 가사명사인데요. 정답은 내가 S 왜 썼지? 이거 빼야죠. this는 단수, these는 복수, 이런 개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원래 this가 part 6에서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단어인데요. 이유는 part 5은 오히려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앞에 문장에서 언급된 바로 이러한 것은 이런 표현인데 part 5는 앞문장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this와 these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고요. 반면 part 6 같은 경우는 앞문장이 있죠. 그래서 앞문장에 언급된 바로 이런 것들은 말이야. 이런 거 앞문장 가까이 있으니까 방금 말하자마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사업은요, 이런 서식은요, 이렇게 앞문장의 명사를 언급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this와 these의 특징이죠. 이 문장 마찬가지. volume order, 대량 주문에 대한 our discount, 할인이 있었고, 보통은 this discount, 이런 할인은 is recorded in a separate form. 바로 별도의 서식이 기록돼야 되는데 너 그냥 한 군데 다 썼구나,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네가 다시 이 디스카운트를 빌즈에다가 조금 적용시켜 주고, 그래 주고 나면은 please resend it, 우리한테 보내줘. 그러면은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죠. 134번은 문장 집어넣기 문제였고요. 보통 문장 집어넣기 같은 경우는 문장 집어넣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Part 5를 잘 하시고 Part 7을 잘 하시면 6는 알아서 합니다. 5의 문법 어휘를 잘 하시고 7의 독해력이 뛰어나다. 그럼 Part 6는 뭐 그냥 잘해요 원래. 그냥 잘해요. 그래서 6를 못한다고 따로 6만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A번은 보니까 다가올 문제점 변화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런데 다가올 변화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We can provide services that matches your needs. 당신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는 보통 판매자, 셀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We will then 등장하죠. Be able to finalize the rest of the document. 서류의 나머지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특히 then 나와 있는데요. 명령문과 기가 막힌 짝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토이시 할 수 있는 굉장히 요령들이 많아요. 요령들이 많은데 보시면 명령문이 있죠, 그죠? 명령문과 then은 기가 막힌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Please resend it to us. 우리에게 재차 보내주시라. 그러면 이란 뉘앙스가 then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혹은 그러면 그리고 나면 then be able to finalize 마무리를 우리가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서 정답은 C번 명령문과 then의 절대적인 짝꿍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번은요 We can assist you with something else. 다른 걸 도와드리겠다. If you want. 원하시면 다른 걸 도와드리겠다. 이 자체가 매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 해달라?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장 집넣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쁘다기보다는 내용상 봤을 때 글의 흐름상 처리해주면 고맙겠다. 빨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만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느닷없이 중간에서 새로운 내용의 전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은 보내라.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 라는 그런 문맥상, 컨텍스트의 문맥을 따져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Part 6의 동사 시제 문제인데요. 이 동사 시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올 건데요. 보자.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시제는 1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Part 5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요 네 가지가 핵심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가지 핵심이라 그랬었고. 반면 또 Part 6는 달라. Part 6는 역시 12가지 시제가 있지만은 일단 크게 본다면 이미 했냐, 아직 안 했냐의 유형의 문제가 거의 한 9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즉, Part 5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 시간 오구를 찾는 문제였거든요. next는 미래다, 오구는 과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tomorrow는 미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시제를 시간 오고 찾는 문제인데 Part 6는 시간 오구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의 문장, 아래 문장을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orders가 이미 within 4 days 안에 배송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배송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만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니까 rush processing 이게 아주 여러분들 rush 하니까 빠르게 하는 거야. processing은 처리. 그래서 아주 빠른 처리는 is available for an additional fee 추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거니까 아직 보니까 배송이 이루지 않은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을 통해서 아직 안 됐구나, will be delivered 이렇게 접근되는데 Part 5랑 풀이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Part 6는 기본적으로 이미 했느냐 아직 안 했냐 이게 포인트라 보시면 되고요. 이미 한 경우에는 사실상 ed가 붙어있는 과거 시제가 압도적인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과거가 없을 때 과거 진행이나 과거 완료나 과거 완료 진행이나 현재 완료냐 현재 완료 진행이 대신할 수 있다 정도인데 거의 대부분이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서 우리 이미 했었다 이미 다 끝냈었지 요렇게 쓰는 경우랑 혹은 과거 진행 시제가 나와서 하는 중이었었어 이렇게 쓰는 경우.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과거 시제에 대신하는 경우가 많더라 보시면 돼요. 그 반면 아직 안 한 경우요. 아직 안 한 경우는 사실 조동사가 붙어있는 것들이 다 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동사가 붙어있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은 토익 시험 특성상 will이 가장 정답률이 높아요. will work. 그러니까 will이 사실상 가장 확실한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will이 가장 정답률이 높냐? 토익 자체가 비즈니스 영어거든요. 잘 봐요. 주문 언제 도착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관계에서 가장 좋은 대화예요.
만약 그 사람이 10분 후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순간 굉장히 얄밉잖아. 짜증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might 이런 표 쓰면 안 돼요. 뭐 10분에 도착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러면 안 돼. maybe 이러면 안 돼. 도착할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좋은 편법이거든요. 그 확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will이라 보시면 돼요. will. 가장 정답이었고 will 대신해서 should나 can이나 이런 표현 다른 조동사 쓸 수도 있고 is going to work 일을 할 예정이다. is about to work 막 뭐뭐 하려 하다. is to work 비투형법의 미래형법이라고 부르는데 얘들도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사실 미래와 미래 진행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1순위라 보시면 돼요. 얘를 딱 끊어준 다음 기타 대신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얘들이 2순위 정도구나. 현재 진행 시제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 The film is coming soon 영화가 곧 개봉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안 했다라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도 보통 내일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동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도 미래 의미 대신할 수 있는 2순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완료 시제가 있거든요. will have work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could have worked가 있는데 이거 미래 아닙니다. 얘는 미래가 되면 완료가 될 거야 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희박한 웬만해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시제 part 5에서 뭐 by the time이라는 애가 있는데 by the time that 주어 동사에 그 동사가 현재 동사가 나올 때 현재 동사 신대 시제 그때나 볼 수 있는 시제고요. 기타 나머지 시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could have worked도 조동사 could가 있지만 could work랑 could have worked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뭐 could건 would건 should건 might건 다 똑같이요. could work는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라면 could have worked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네 라는 과거의 후회가 되어버려요. 과거 조동사 have P형은 과거 후회입니다. 엄연히 과거 시제예요. 고로 이 조동사가 나온 것들은 미래 의미에 틀림이 없긴 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형은 엄밀하게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뭐 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I have just finished 마무리 지었다. Reviewing your revision 너의 개정사항 어떤 수정사항 검토를 마무리 지었다는 표현 나와 있고 I believe that you blank a wonderful job 그래서 당신이 준 거 리뷰해봤는데 너 참 일 잘했더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미 잘했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다면 will, should 이런 게 어울리겠고 그리고는 이미 했었다면 did 혹은 have done 과거 완료 시제 과거나 과거진의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이미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this task was 이미 작업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의 중요한 시제 단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part 6의 동사 시제 풀이법 되어 있는데 하여간 선택지에 과거형 동사들 과거 동사는 과거형이라 그랬죠. 과거, 과거진의 과거를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래형 동사가 되어 있죠. 동시에 세 개의 나열되어 있으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오답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has addressed 이미 한 거, had addressed 이미 한 거, addressed 이미 한 거 이럴 때에는 요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오답이 될 가능성 이미 했다니까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라 고메즈에게 to be our keynote speaker, 기조 연설가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the meeting이 어떤 내용을 다룬다. 일단은 연설해달라고 어떤 next month's board meeting이거든요. 아직 미팅 안 한 거죠. 그 미팅에서 how 어떻게 뭐뭐 할 건지를 뭐 연설 강연을 할 거다. 이런 미래지향적 의미라면 will address라는 표현이 어울리겠고요. 그렇지만 will only 그러면은 should address, can address 혹은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현재적 시제인 address is가 나오더라도 불변의 법칙 바뀌지 않는 미래 사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 후반부의 시제 문제는요. 거의 미래 시제가 정답. 항상 글의 내용은 마지막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막 일기쓴감 생각해봐요. 늦잠 잤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집에 가니 또 엄마한테도 혼났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일은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 글 마지막 항상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마무리 시지 않습니까? 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o significant part of article 이 기사의 어떤 상당한 부분도 will be changed without the writer's permission 허가 없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연락해달라. 대략 글 끝 후반부에 나오면 과거 형태 말고 미래 형태 중에서 will be changed, should be changed, can be changed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보편적인 장문의 마무리 패턴이죠. 글 양식이 notice인 경우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요, 보통 회사에서 전 직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뭐 레지던스라든지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그 지역 주민들 하여간 다수에게 볼 수 있는 글이 notice 양식을 보시면 돼요. 1대1은 이메일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다 싶은 것들은 뭐 memorandum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다 싶을 때는 notice, 바로 안내문 정도로 표현합니다. 안내문 통보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개념 잡아 놓으시고 요것도 시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안내문은 초반부에는 거의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는 이유는 안내문은 과거에 있었던 걸 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그날 있었던 거 쓰니까 과거 시제 많이 쓰겠죠. 반면 안내문은 뭐냐면 내일 연설회가 있어요. 아니면은 다 이번 주말에 뭐 이사 예정입니다. 혹은 뭐 공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걸 알리는 글이기 때문에 notice는 과거 형태를 고르지 않는 것이 전략입니다. 과거 형태, 과거나 현재 완료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동사 This project가 will increase storage space 이런 저장 공간을 확장할 거다라는 표현인데 물론 위에 보시면은 뭐 내용상 봤을 때 우리는 글 쓰고 있고 어떤 계획을 알리고 있고 그 계획은 투부정사. 투부정사 원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알리고 있고 이 리모델링 공사가 확장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모든 part 6의 부분은 맨 위에 글 양식이 나오거든요. 양식이 notice 때는 웬만하면 초반부에는 미리 써라 조동사 붙은 거 써라 이런 원리입니다. 뭐 날짜가 있으면 굉장히 쉬운 시제 문제가 되고요. 미리 완료 시제 will have PP형은 웬만하면 손대지 말아라는 거. 명령문 다음에는 미리 시제를 골라라. 이것도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너 잘 살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명령문 뒤에는 항상 그 명령문 자체가 미리 시제라 보시면 돼요. 미리 시제에 하게 되면 미래 시제 이름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뉘앙스죠. then 그때, at that time 그때, afterwards 그 이후에 이런 부사들이 나오면 앞문장의 시제와 일치를 시켜라. 이것도 쏠쏠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스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n 바로 그때니까요. 밥 먹었었다? 그때 출소를 만났다. 과거 시제 되겠죠. 그죠? 동일 시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문장을 일치시킬 것. 그 다음 example은 one of our old colleagues, 오랜 동료 중 한 명인 Ashley Wagner 이 사람이요. mentioned recently that 사실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거 과거 나왔다고 과거 쓰라. 이런 무식한 방법은 없어요. 윗문장이 과거니까, 아랫문장이 과거니까 그런 무식한 풀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Silicon Computer is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네요. Local Sales Manager 찾고 있고요. 그리고는 she asked me 나에게 to contact you 너에게 연락해 보라고 그녀 애슐리 와그너가 요청했다. 그리고는 애슐리라는 사람은 blank 했는데 that the job requirements closely match my qualification 나의 자격 요건을 아주 세밀하게 매칭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이미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네가 딱 맞는 이 자리에 이 세일즈 매니저에 딱 맞는 사람이다. 아마 그 사실을 이미 말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소개를 시켜준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했느냐, noted, 아직 안 했느냐, will not. 그래서 이렇게 A, C번 중에서 선택한 형태의 문제겠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미리 시제인 일부 소개시켜 잡을 수 있다. 네. 자, 이번엔 part 6의 접속부사는요, 마침표, 빈칸, 시표. 이 자리는 오히려 접속사라든지 전의사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보통 조업사는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쉼표. 그리고 전의사는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쉼표. 이런 구조로 가져야 되죠.
근데 단독으로 빈칸이야. 그러면 한 단어가 나와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의 빈칸 쉼표는 오히려 Part 6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 부사는 Part 5에서는 거의 오다. 구화절을 모두 읽을 수 없죠. 반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부사 역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침표랑 쉼표가 나왔다. 접속사는 불가능, 부사는 가능. However, 부사일 때는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선택지의 부사들로만 나야 됐다면 그러므로인가 유사하게인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Please be advised that 명심해라. Our offices will be closed on Wednesday. Wednesday 수요일자에 문 닫을 거다. 그러므로 all requests for travel reimbursement 모든 출장 정산에 대한 요청은 must be submitted by Tuesday. Tuesday까지는 제출돼야 합니다. 요청 서식은 제출돼야 합니다라네요. 인과관계죠.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유사한 게 아니라 similarly가 아니라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therefore 쓰죠. 자, 접속 부사의 종류 1, 2, 3번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접속 부사도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매회 Part 6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인과관계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therefore, consequently 그러므로, on consequence 동의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란 이유로 다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빈도가 매우 높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however. 아마 단독으로 꼽자면은 however가 part 6에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정답률이 가장 높은 단어 중에 하나죠. however 그러나 yet nevertheless with that said 이런 표현도 있지만 빈도는 얘들은 매우 낮고요. however가 압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however는 그냥 얘가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것이 게다가라는 표현에 additionally, in addition, also. 원래 plus랑 besides 같은 경우는 이 두 단어는요 전치사도 가능하고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lus something, besides something 도 가능하고요 그냥 게다가 라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표현. furthermore, 굳이 얘들은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 게다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꽤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alternatively 보통 대안이거든. 대안 이렇게 해달라. 혹시 못하게 되면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혹시 못하게 되면 이라는 뉘앙스가 otherwise랑 alternatively 요거 두 단어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는 likewise, similarly 그리고 나서 라는 표현 명리문 뒤에 많이 나오는 것이 then, afterwards, thereafter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런 말입니다. 반면 그러는 동안이라는 역접이 살짝 의미일 때는 meanwhile, in the meantime, on the other hand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원래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말하던데요. 실상은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건 팩트를 말해보자면 이게 가장 문제풀이 할 때 잘 먹힙니다. 사실은 보다는 팩트를 말하자면 이거야. 그래서 앞에 네가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이거야. 팩트를 말해보자면 이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가장 이 단어 고르기가 좀 손쉬워질 겁니다. In fact, as a matter of fact, or actually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 Thank you for your purchase on April 28th. 28일자 구매에 대해 고마워. 산 것은 Desktop Computers고요. 그 다음 AN945는 You have ordered. 네가 주문한 거 is not available. 주문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없어. Not available for production and it's not shipped. 보니까 생산도 안 되고 배송도 안 돼. 이런 내용이니까 역접의 의미라면 그러나 라는 however 출제 빈도가 높다. 라는 거죠. 네. 이게 however가 왜 정답으로 나면요. 토익 Part 6 문제가 보통 회사랑 고객 대화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회사랑 고객이 대화할 일이 없대. 여러분들 회사랑 대화해본 적 있어요?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제대로 왔어. 대화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대화합니까? 파손된 거야. 잘 받았다. 근데 이해되겠죠? 혹은 회사가 연락 왔어. 근데 왜 왔겠습니까? 주문해서 감사하다. 근데 배송이 늦어요. 이해되겠죠?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 아니면 회사와 나랑은 대화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날씨 좋네요. 그런데 라면서 무조건 however가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왜 Part 6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일 수밖에 없는가?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However,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접근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Part 6의 맥락에 맞는 문장 골라주기, 바로 문장 집어넣기거든요. 이거 사실상 뭐 독해 문제입니다. 얘는 방법 없어요. 그냥 독해 문제. 얘가 어려우신 분들은 Part 7의 독해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얘를 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풀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 뭐 풀이 제가 내용들을 뭐 적어놨지만은 실적으로 문맥 이거 해석 문제거든요. 그냥 독해 문제예요. Part 7 잘하면 저절로 잘할 수 있고 따로 이거는 별다른 큰 스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회사 여러분들 Part 7에 독해 공부를 하시라. 알겠죠? 독해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뭐 문해력이 약하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는 거랑 별개로 요 문제가 매우 약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자체가 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네. 빨리 틀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 독해력과 뭐 속도를 강화해라. 뭐 굉장히 그냥 뭐 뜬구름 얘기를 그냥 살살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지만 빨리 틀리고 넘어가라. 문해력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문해력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휘력이 좀 딸리게 하는 그런 분들일 건데 Part 7 공부를 해달라. 그래도 정답률이 높은 어휘가 있다. 이 정도는 스킬입니다. 그래도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연결사는 앞문장과 굉장히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 this, that, these, those. 얘들이 뭐냐면 앞문장에 있는 이거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신발을 씁니다. 신발을 썼어. These shoes, these shoes, 이 신발들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this와 these 개념이 굉장히 정답률이 높더라. 그 다음 수량대명사가 있는 거. 왜 높냐면 친구 2명을 만났는데요. 그 다음 both, 둘 다 착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1개를 주문했는데 some, 일부는 불량이에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량대명사가 있는 문장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 마지막, 앞문장에 언급된 동일 어휘는 오히려 정답명사. 이거는 lure. lure 낚시 알죠? 칵 깨무는 순간 먹는 생선이 아니거든. 확! 바로 이제 공기 구경하시는 겁니다. air 맞는 거야. 알겠죠? 절대 물면 안 돼. 절대 물면 안 돼. 루어 낚시야. 물면 안 돼. 반면에 동의어, 유사 의미어 이런 것들이 정답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nnual party 이런 표현 나왔다. 연례 파티죠? 그럴 땐 뭐 yearly 이런 표현들 그죠? yearly, every year 이런 표현 나오는 순간 정답률이 더 높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Part 5, 6에 모르는 어휘가 등장할 겁니다. 특히 아마 120번 중후반대가 되면 일명 신출 어휘라 해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어휘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30만 개 정도 어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Part 5, 6에서 모든 어휘 문제 정답 찾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력은 불과 3,8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토플은 좀 더 많은 어휘들이 필요하지만 토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33,000개 이런 거 공부했었거든요. 실제 33,000개지만 파생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33,000개는 아니고 한 10,000개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휘들이 지금은 거의 한 5, 6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시험과 IELTS 영국에서 만들어진 마찬가지 어휘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적은 어휘를 얼마나 더 매끈하게 활용하는가에 좀 더 주안점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너무 어휘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Part 5, 6에 나오는 문제에서 한 단어가 전미사가 다른 경우죠. 우리 이것을 문법 문제라 부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1조 컷짜리 이거 배우신 거잖아. 그래서 be, by 사이는 100% 이다. 뭐 이런 원리잖아. 그죠? 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반면에 어휘 문제는 품사 같아. 동사끼리, 명사끼리, 형용사끼리, 부사끼리, 조사끼리, 전치사끼리 품사 같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순수한 이제 해석 문제가 되겠는데 그죠? novel, 소설과 만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는 뭐 예정된 추정된 거냐 앞으로 다가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머무는 이유가 앞으로 쓸 소수를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수한 해석 문제라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요. 새롭게 출제되는 신출 어휘 문제의 경우는 매회 약 2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죠. 많지 않습니다. 약 2개지만 사실은 거의 1개가 더 많아요. 1개 나오던가 많게는 2개 정도.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1400개 토익 영단어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어휘가 1개 내지는 2개밖에 출제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1400개 토익 영단어 공부하신 분들은요, 사실상 여기서 공부하면서 봤던 어휘들 중에서 시험장에서 고르는 게 무조건 최고의 전략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20년간 뭐 토익 토플을 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해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가올 에디션은 upcoming edition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our upcoming sale, 다가올 sale 이런 식인데 매 나온 놈이 앞뒤 단어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걸 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온 놈이 또 나오고 생판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턱 하고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한두 문제가 있지만 이 한두 문제를 위해서 신출 어휘를 엄청나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들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라든지 SAT나 토플로 하면은 더 많은 어휘를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토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게도 적은 어휘량의 활용 연습을 훨씬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어휘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잘 봐요. 어차피 특히나 뭐 토익이건 토플이건 사지선다요. 4개 중에 1개 맞추는 거니까 결국 내가 모르는 어휘가 정답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는 25%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잖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4번 토익 시험 치면, 토플 시험 치면 한 번은 정답이 되겠다. 한 번은 정답이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1400개를 완벽히 공부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는 시험을 4번 쳐라. 이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 정답에 대한 어휘 개수는 1620개 정도에 불과하더라.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압축해서 만든 게 1400개 어휘 자료. 대신 얘를 완벽히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한 단어의 단어당 뜻이 아니라 그 단어 앞뒤로 어울려 사용된 그 표현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저희처럼 무엇을 차려놓을 상상해보라. 상상해보시죠. 집에 갔어.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했다, 우리 딸 공부했다고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하는데 반찬이 딱 뭐가 나왔죠? 반찬? 물어볼게요. 그 반찬이 달팽이 요리? 곰발바닥? 뭐 갑자기 감성돔?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뭔가 이상하죠? 왠지 모르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국수, 라면, 뭐 된장찌개. 어때요? 결국 우리 먹었던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엄마가 오는 저녁 식사는 왠지 모르게 민달팽이 요리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죠?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마찬가지. 우리 어제 쓴 어휘들 중에 맹또 오늘 씁니다. 웬만하면 과거 1년 동안 쓴 어휘들을 내일 되면 또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휘량이 굉장히 많지만 갑자기 내일 돼가지고 야 이거 완전 요즘 일이 안 풀리는데 권토중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권토중래 이러지 않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썼던 걸 또 쓰는 반복의 원리를 믿으신다면 기출어휘가 제가 만들어준 기출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어휘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배워왔던 학생들, 제자들, 전부 다 이런 원리로 공부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요거는 마지막 기출 문제일 뿐인데 이 갑자기 이놈 자식이 왜 나왔지? 글쎄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세트를 지금까지 완강하신 분들, 이 과정을 완주하신 분들께 저는 아주 큰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직 강좌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이 실력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고득점의 마중물이 되어서 원하시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IELTS 점수, SAT 점수, 그리고 하나 더 뭐 수능 영어 점수까지 네, 아주 멋진 마중물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가 말하고도 너무 멋있었어.